모나리자. 가로 53cm, 세로 77cm의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려진 여성의 반신상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화 중 하나입니다. 가치는 적어도 수조 원 이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 가치를 40조 원대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나 작품에 대해 여러 미스테리가 존재합니다. 우선 그림의 모델에 대해 여러 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델은 리사 델 지오콘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학자인 조르조 바사리가 1550년에 출간한 미술가 열전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리사 델 지오콘도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피렌체의 유력자인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도의 아내지요. 모나는 유부녀의 이름 앞에 붙는 이탈리아어의 경칭이며 리자는 초상화의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리자 여사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오콘도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2008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도서관에서 1500년대 초 피렌체의 관리가 다빈치가 지오콘도 부인의 초상화를 제작 중이라는 발언을 남긴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초상화가 모나리자라는 것이지요. 허나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이 모델이라는 설이 등장합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평생 모나리자를 본 적도 없고 지오콘도의 부인과 다빈치와도 면담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가 1519년에 죽을 때까지 모나리자를 가지고 다녔다는 점도 의혹을 키웁니다. 의뢰받은 제품을 왜 가지고 다닌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과는 관계없는 유부녀의 초상화인데 말이지요. 모나리자는 1503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사리의 예술가 열전에는 조콘도가 다빈치에게 아내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1505년에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지오콘도 부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나리자의 모델로 지목됩니다. 밀라노 공비 이사벨라 다라고나. 그녀는 밀라노 공작 지안갈레아노 스포르차와 결혼했으나 사별합니다. 다빈치와 함께 15세기 말을 밀라노 궁전에서 지냈지요. 이 사진은 후수랄, 프라도, 모나리자와 이사벨라의 초상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비율이 같습니다. 만토바 부작 부인 이사벨라 데스테가 모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2세 곤차가의 아내이자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군주와 친척 관계를 맺고 있어 르네상스의 영부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지요. 이사벨라의 초상은 두 점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티치아노 베첼리가 그린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다빈치가 대생용 연필로 그린 것입니다. 그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조금도 없지만 그림을 남긴 것이지요. 모나리자가 이 대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후에 진리오 데 메디치의 정부이자 나폴리의 공비인 콘스탄차 타발로스나 레오나르도의 제자이면서 동성애인이었던 안드레아 살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장한 레오나르도 자신을 그렸다는 설도 제기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나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1914년 영국의 미술 화상인 휴 블레이크가 발견한 아이로스 모나리자입니다. 아이로스 모나리자는 여러 연구를 통해 다빈치가 그린 진품 모나리자로 드러났습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와 비교하면 조금 더 크고 등장인물이 젊으며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또한 배경에 두 개의 기둥이 있지요. 그리고 흐릿하지만 눈썹이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초기의 모나리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프라도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그린 또 하나의 모나리자이거나 세계 최초의 모나리자 복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프라도 모나리자는 스페인 왕국에서 구입해 프라도 미술관이 개장됐을 때부터 있던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모나리자의 모작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2000년대 들어 조사 중에 배경을 검은색으로 덧칠한 것이 드러납니다. 복원하고 보니 화려한 배경이 드러나지요. 게다가 밑그림이 다빈치의 것과 거의 일치한 점도 밝혀집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를 보면 밑그림을 다빈치가 몇 차례 고친 것이 드러나는데 예컨대 머리 윤곽을 고치고 손 모양을 바꾸는 등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똑같이 수정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모나리자의 복제품 중 가장 똑같다고 평가받는 물건입니다. 다빈치가 돈이 필요해 판매를 목적으로 추가로 제작했거나 제자가 옆에서 다빈치의 작업을 보며 그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빈치가 직접 그린 모나리자의 세미누트화도 존재합니다. 파리 콩트 박물관이 1862년부터 소장 중인 목탄 누드 스케치화 모나반나는 다빈치의 피렌체 작업실에서 그려진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다빈치가 직접 작업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2010년대 후반 들어 다빈치가 유화 작업 전에 손을 풀기 위해 연습 삼아 그렸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도난 사건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루브르 박물관의 많은 소장품 중 하나였지요. 1911년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홀연 사라집니다. 그림이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도록 눈치채지 못했던 박물관은 발칵 뒤집힙니다. 언론은 도난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루브르의 관리 소홀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중에게 모나리자가 대대적으로 알려집니다. 모나리자가 사라진 빈 벽을 보겠다며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용의자로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지목됩니다. 두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며칠 지나지 않아 풀려납니다. 모나리자를 훔친 범인은 2년 뒤인 1913년 검거됩니다. 루브르에서 보호용 액자를 제작할 때 유리공으로 일했던 이탈리아인 빈센초 페루자가 범인이었지요. 1910년 말 루브르 박물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의 보호 유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난을 막기 위해서였죠. 페루자는 유리 작업을 하면서 범행을 계획했고 박물관 창고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액자에서 그림을 빼내 외투 속에 숨겨 나왔습니다. 이후 자기 집의 난로 밑에 2년간 그림을 숨겨둡니다. 이후 페루자는 피렌체 미술관에 모나리자를 팔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힙니다. 모나리자를 훔친 사유는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서였습니다. 모나리자를 상속받은 다빈치의 제자가 프랑스와 1세에게 팔아 프랑스 왕가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말이지요. 그는 법정에서 7개월 9일의 선고를 받고 이탈리아에서 국민영웅이 됩니다. 1947년 9월 사망할 때까지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털어놓지 않습니다. 국내 인터넷에는 아르헨티나의 발피에르노 후작이라는 사람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진범이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가 페루자에 사주해 모나리자를 훔친 것은 복제화를 팔기 위해서이며 도난이 보도된 후 미리 만든 가짜 모나리자 6점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1932년 미국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1932년 6월 25일 칼 데커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모나리자는 어떻게 왜 도난당했는가라는 기사를 씁니다. 데커는 뉴욕 저널 기자 시절에 카사블랑카의 한 카페에서 에드라르도 드 발피에르노 후작에게서 사건의 전모에 대해 들었다면서 발피에르노 후작 배후설을 주장하지요. 이에 따르면 발피에르노는 페루자가 모나리자를 훔치게 한 다음에 위조품을 백만장자 수집가에게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심지어 인증을 받을 수조차 없는 작품이기에 각각의 구매자는 자신이 진짜 모나리자의 주인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럴듯해 보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이 기사를 근거로 발피에르노에 관한 소설이 나와 스페인 언어권에서 권위가 있는 플라네타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나 제보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